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우리 어머님이나 또 할머니, 이렇게 아버님 조금 이상하셔서 좀 치매 검사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그게 이제 사실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상 엄마한테 엄마 조금 기억이 예전보다 좀 예전 같지 않아, 치매 검사 좀 해봐 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내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막 나이 들면 다 깜빡깜빡거리지, 너 속썩이지, 아버지 속썩이지, 내가 기억이 좋을 날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치매 초기 진단을 안 하면 병이 진행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에게 화를 돋구는 그런 치매 검사 해보세요, 이러기 전에 가족분들이 먼저 집에서 간단하게 게임처럼 재밌게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검사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추석에 모여서 빙 둘러 앉아서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역자로 시작하는 말을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길, 강, 과자, 기차, 기린, 골짜기, 그죠? 골짜기, 그다음에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감사,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에다 카드를 만들어서 뭐 기역, 이응, 시읒 이렇게 자음을 적어 놓고 딱 뒤집어서 그게 나오는 거를 이제 힌트로 이제 단어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좀 쉽고 재미있게 우리나라 온 국민의 이게 화투인데요. 우리 그 환자분들이나 이제 일반인 분들이 화투하면 치매 안 걸려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화투를 하면 뇌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화투하다가 돈 따려고 싸우시면 그거는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그래서 화투를 해서 치매가 안 걸린다, 이런 건 아니고, 화투를 할 때 머리를 많이 쓰고 즐겁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화투가 있잖아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뭐죠? 1월이죠. 1월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자음을 써놨습니다. 이거를 딱 잡으면 이응으로 시작하는 말을 많이 대보기. 시간을 2분 안에 가능한 많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가능한 많이 대보세요. 이거는 비광이라, 비광.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얘기해야 돼요. 실제로 병원에서 할 때 어떤 단어를 주고 그것의 연상작용으로 단어를 이야기해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마 뒤에 있는 뇌가 전두엽인데,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어떠한 일을 구분하고 어떤 제한된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시작이 되고 좀 진행이 되면 전두엽이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억이란 말을 줬어. 그럼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을 대보세요 라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치매 초기 환자분들은 기억하면 기억 하다가 이제 끝나요, 의외로. 그래서 규칙화된 어떤 자음을 주고 그것에 연상된 단어를 이야기해 보기가 치매 자가 진단으로도 집에서 해볼 수 있는데, 나이별로 정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기준을 알려드리면, 잠깐만요. 네. 사실 20개 이상을 이야기를 하면 30대 정도, 그 다음에 15개 이상은 40대, 그 다음에 10개 이상은 50대, 9개는 60대, 7개는 70대, 그 다음에 6개는 한 80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80이다 그러시면 7개에서 6개는 맞추셔야 되는데, 5개 미만으로 단어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전두엽 기능이 조금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고 어머님한테 치매 검사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엄마 뇌검진을 한번 받아보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는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 중에 한 20개를 골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암기력을 테스트할 텐데요. 먼저
종이랑 연필 또는 볼펜을 놔주시고 제가 단어를 불러드릴 텐데 처음에는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단어를 암기하는 데만 머리를 쓰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20개의 단어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문, 신발, 거울, 꽃병, 열쇠, 우산, 방석, 의자, 가방, 주걱, 새, 컵, 종이, 연필, 라디오, 돼지, 오이, 버스, 선풍기, 안경. 네, 제가 20개의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몇 개나 내가 기억을 했는지 한번 써보실까요? 자, 워낙은 암기력이 정말 좋은 분들은 첫 번째 이 테스트만으로도 많이 기억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단어를 암기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마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20대에서 40대까지는 이 20개 중에 한 16개 정도는 암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50대는 한 14개, 60대는 최소한 12개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70대 정도 되시면 10개 정도, 80대 정도 되시면 8개 정도는 암기를 해야 뇌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개도 기억을 못한다. 이건 이제 해마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치매는 어떤 병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그 다음에 막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뭐 거시기 저시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기억력과 언어기능 저하 이외에도 아주 치매 초기 증상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치매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시면 어머니 기억력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기억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얘가 왜 괜히 쓸데없이 병원에 오자 그랬다고 이렇게 이제 야단치는 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본인 기억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세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라도. 그래서 옆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초기 증상의 대표적인 게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여기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여기 과자 갖다 놨는데 어디다 뒀어요? 그러면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어머니 뭘 드실래요? 뭐 카레를 드실래요? 돈가스를 드실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딱 표현을 하지 않고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 몰라라는 이제 그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그런 증상도 치매 초기 증상이고 그 다음에 오리발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약속을 했는데 어머니 오늘 10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내가 병원에 간다고 온다 했는데 아직도 아시지도 않고 이러시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언제 그랬냐고? 네, 네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 내밀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우리가 이제 교회도 있고 이러는데 참기름도 팔고 뭐 김도 팔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물건을 먼저 가져간 다음에 돈을 내셔야 되는데 돈을 안 내셔서 왜 그때 참기름 가져가신 거 돈 안 내시냐고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아주 처음 듣는 것처럼 내가 언제 가져갔어요?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도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고집형, 고집이 세지는 거죠. 고집이 세져서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야 되고 그다음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뭐 이거 씻어야 되고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좋은데요. 파란색이 그런데 곧 죽어도 노란색만 고집한다든지 정말 고집이 세신 그런 분들도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조형 치매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괜히 불안해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괜히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냥 밖에 나간 아들한테 한 하루에 10번, 20번 전화하고 얘 밥은 먹었니? 그래 길 조심해라. 밥은 먹었니? 길 조심해라. 엄마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한 5번, 6번 계속 같은 말로 전화한다든지 이런 불안 초조형도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콕형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갑자기 막 활동적이던 분들이 방에만 콕 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씻지도 않고 그다음에 누워서 이렇게 딱 TV만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팔 개고 누워서 TV 딱 보고 딱 졸다가 딱 끄면은 나 보는데 이러면서 화를 낸다든지, 근데 바깥은 안 나가요. 밥 먹으세요, 식사하세요 라고 불러야만 나온다든지, 이런 방콕형으로 변하는 생활 습관도 치매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시형 치매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전두엽 장애가 생기면서 갑자기 성적인 그런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괜히 할아버지가 할머니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괜히 막 이렇게 포옹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적당히 하시면 괜찮은데 막 할머니가 막 아파서 이러는데도 막 뽀뽀하자고 막 달려드시고 막 그거를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화를 내신다든지, 이런 약간 성적인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제 치매의 첫 증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설거지를 하는데 예전에는 막 그릇들 잘 이렇게 우리가 설거지 해보면 잘 포개놔야 되잖아요. 작은 그릇, 큰 그릇 이렇게 잘 포개놓고 해야 되는데, 대충 나중에 그릇을 닦았는데 지저분한 게 다 있다든지, 아니면 그릇도 막 엉켜놓는다든지, 이건 뭐냐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정돈은 뇌의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매의 초기 증상들은 사실은 다양한 어떤 생활 습관 변화, 성격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변화, 이런 걸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증상이 되면 화를 많이 내는 거죠. 화를. 괜히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 확 지르고, 그 다음 본인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본인은 쿨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받은 상대방은 엄청나게 이분이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화를 자주 내는 그런 분들도 치매의 첫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의 초기 증상들은 꼭 기억력이 깜빡깜빡거리고 언어 기능, 거시기 저시기 이렇게 안 해도 이런 다양한 증상들로 이전과 많이 변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치매를 의심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연세 드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치매 말고요, 젊은 환자분들이 이제 걸리는 치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또 하셨어요. 실제로 젊은 치매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초록이 치매라고 하죠. 그래서 노인이 되기 전이나 또는 노인의 초반에 걸리는 그런 치매, 그래서 이제 초록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대 초반,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이른 분들은 40대 초반 중반에도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초록이 치매의 증상은 노인성 치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치매 검사를 해야만 진단을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이 없어지고 계산이 잘 안 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러지만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렇지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은 한참 일을 하셔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내가 왜 기억이 없어지지? 이거는 아닌데, 그 다음에 가족들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래? 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당신 뭐야? 진짜 치매야?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타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이 환자분들은 노인성 치매 환자분들보다는 우울함이 처음에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증하고 감별이 정말 어려워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오해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몸무게가 갑자기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울하시니까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우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으면 여러분들 잠도 잘 못 자죠. 그러니까 불면도 오고 몸무게가 갑자기 확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는 정말 몸무게도 너무 많이 빠지고 이게 우울하고 불면이고 뭐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초록이 치매신 거예요. 그래서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은 이유 없이 몸무게가 갑자기 확 빠지는 그런 예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노인성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은 기억이 깜빡깜빡해지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길찾기가 안 되고 성격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행증이라는 게 오거든요. 실행증이 뭐냐면 내가 머리를 어떻게 빗는지,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밥을 어떻게 먹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게 노인성 치매는 좀 늦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록이 치매는 이상하게 이 실행증이 먼저 와요. 특히 옷을 입는 행동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증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분이,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옷을 잘 못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켓을 주면 오른쪽 왼쪽을 바꿔 입는다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가족분들은 이 사람이 우울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정말로 어떻게 입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은 행동을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좀 더 초기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한 40대, 50대 이제 치매에 걸리면 그래, 이게 한 20년, 30년 이렇게 막 길게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신체적으로는 젊으시니까.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치매를 진단하고 나서 수명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10년을 봅니다. 이제 연구 결과. 근데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도 사실 안타깝지만 그 기간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확 진행을 하세요. 암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젊어서 발병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록이 치매도 조금 더 빨리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가족분들 계시면 그냥 우리 엄마나 또는 우리 아빠가 뭔가 좀 이상하고 우울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못하고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길 찾는 게 안 되고 막 이제 그냥 이렇게 행동 자체가 많이 퇴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정밀 검사를 꼭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행이 된 다음에는 치료하는 게 이제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치매 진단용 설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매 증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없으면 0점, 간혹 그렇다면 1점, 자주 그렇다 그럼 2점 해서 (8점) 이상이 되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록이 젊은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도 나타난다면 꼭 초록이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병은 꽃길이 없다, 치매는 성역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매와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우울증 자체를 병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냥 뭐 잠자려고 누우면 막 이상한 생각 들고 잠이 안 오고 그냥 괜히 불안해요. 그리고 괜히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치킨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치킨 봐도 막 냄새도 싫고 먹기도 싫어요. 냉면 엄청 좋아했는데 갑자기 냉면 먹으면 막 배가 아픈 것 같고 소화가 안 돼. 막 이런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울증의 초기 증상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우울감에 더 많이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분들이 이제 먼저 소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먼저 소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가장 큰 우울의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낯익은 그런 익숙했던 환경에서 좀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우울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파오시잖아요. 관절염도 생기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암도 생기고, 그런 새로운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도 이제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괜히 막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입맛도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그게 우울증이 시작이 아닌가 꼭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울하다라는 그런 감정은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우울감은 기억력 저하라든지 이런 인지기능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카이브 오브 제너럴 사이키아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신의학 저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그 노년이 돼서 그 우울증을 앓은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70% 정도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중년의 우울증을 겪은 분들은요, 노년이 돼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80%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울증 자체는 치매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치매가 걸려서 뇌 기능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이제 우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제 이런 논란이 막 사실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면 그 결과로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린 분들도 거꾸로 치매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저하되면 당연히 또 우울해진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요, 내가 치매인지 우울인지 감별이 잘 안 될 때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노인분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 우울해 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그래, 내가 조금 막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막 재밌는 거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우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나이가 83세인데 그럼 밥맛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좀 요즘에 우울하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바빠서 뭐 전화도 못하고 뭐 다 사는 게 그렇지. 그 다음에 잠은요? 그럼 나이 들면 뭐 잠을 잘 자? 당연히 못 자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우울감에 의한 증상을 노화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 진단도 늦고 이제 치료도 늦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야금야금 뇌 기능도 더 저하가 되면서 이제 치매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다음의 증상 9가지가 있을 때 이제 우울함이 있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제 내가 뭐 이 나이에 세상에 뭔 도움이 되겠어? 우리 가족들은 나를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또는 일찍 깬다든지, 자고 나도 이제 피곤하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력감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괜히 힘이 없어. 열나고 뭐 아픈 건 아닌데 그냥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증상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일에 참여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그 다음에 식욕이 없어져요. 밥 먹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혼돈이 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지금 7월인데 6월인가 막 이렇게 조금 혼돈되는 그런 증상들. 그러니까 약간 인지기능도 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이제 기억이 잘 안 되고, 아들이 엄마 우리 언제 휴가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이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서 언제 휴가 가니? 이렇게 자꾸 이제 물어본다든지 이런 기억력 장애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까 식욕이 저하된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먹는 습관의 변화인데 오히려 많이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자꾸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유 없이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관절도 괜찮고 뭐 다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그냥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이제 진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우울증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 우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고 약한 게 아닙니다. 우울증도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지금 보고되는데요. 남자분들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창피한 게 아니고 빨리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우울증은 병입니다. 치료를 하면 빨리 좋아지고요. 초기에 치료하면 정말 뭐 한 3개월, 6개월 정도 치료해도 네,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놔두기 때문에 심한 병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할수록 자꾸 혼자만 있지 말고 이제 햇빛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이제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정말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어도 한번 만나다 보면 너 왜 그러니? 그럼 나 우울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할수록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할 때는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울할 때 혼술 하시잖아요. 절대 혼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드시면 약간 기분은 좋아지고 조금 날은 이렇게 해지는데요. 그 다음에 뇌 기능이 조금 더 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할 때 술 드시고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우울한 느낌이 있을 때는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나중에 그냥 놔두면 치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이 네, 전파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